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살이 찌고 몸이 무거워지는 걸까? 왜 젊을 때는 밤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까? 사실 이 모든 것의 답은 우리 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그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강 상식, 그것이 과연 정말 맞는 건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 즉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고작 65세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15년을 질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관절염. 이런 만성질환들이 40대, 50대부터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언제 먹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2016년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오토파지라는 현상이었습니다. 오토파지,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스어로 자기 자신을 오토가 먹는다 PHAGY는 뜻을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먹는다는 의미죠. 몸이 자기 자신을 먹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서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 곳곳에 먼지가 쌓이고 가구가 낡고 벽지가 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청소를 하고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하죠. 바로 이런 일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외부의 침입자들과 싸우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폐물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부산물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노폐물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만성질환들이 이런 세포 내 쓰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파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낡고 손상된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재활용 센터처럼 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토파지는 단순한 청소 작업이 아니다. 이것은 세포의 젊음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실제로 오토파지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0%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오토파지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토파지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의 주요 역할은 혈당을 조절하고 영양분을 세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몸은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영양분이 들어왔으니 이를 처리하느라 바쁜 거죠. 반대로 공복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몸은 청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비로소 오토파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MIT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마지막 식사 후 12시간이 지나면 오토파지가 시작되고 16에서 18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12시에 점심, 저녁 7시에 저녁 식사, 그리고 밤 10시쯤 야식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은 고작 8에서 9시간 정도입니다. 게다가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을 넣어 마시거나 간식을 조금씩 드시는 분들이라면 실질적인 공복 시간은 더욱 짧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 몸의 청소부가 일할 시간을 주지 않는 셈입니다. UCLA의 발레터 롱고 교수는 이런 현상을 두고 현대인들은 24시간 내내 소화 모드에 갇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각종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집 청소를 하루도 안 하면 금방 더러워지는데 우리 몸의 청소는 몇 달, 몇 년째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론적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마크 매트슨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죠.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3일간의 단식 후 면역체계가 완전히 재생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노화된 면역세포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건강한 면역세포들이 생성된 것입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들은 간헐적 단식이 수명 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적절한 단식을 실천한 실험군의 수명이 평균 20% 이상 연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적절한 공복 시간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굶으면 근육부터 빠지는 거 아닌가요? 식사를 거르면 위에 안 좋지 않나요? 혈당이 떨어져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런 우려들이 대부분 근거 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근육 손실에 대한 걱정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하버드 의대의 조지 케일 박사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은 놀랍도록 똑똑하게 작동합니다. 필요한 근육 단백질은 최대한 보존하고 대신 손상되고 불필요한 단백질들만 선별적으로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2시간까지의 단식에서도 근육량 감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 근육 합성이 촉진되는 현상까지 관찰되었습니다. 그럼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세포 재생이 가속화됩니다. 낡은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면서 에너지 생산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게 바로 단식 후에 느끼는 그 개운함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만성 염증은 거의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인데 오토파지는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손상된 세포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세 번째, 뇌 기능이 개선됩니다. 뇌에서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치매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들이 제거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네 번째, 면역 시스템이 젊어집니다. 노화된 면역세포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면역세포들이 생성되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인기 있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16대 8 방식입니다.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안에 모든 식사를 마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다음날 오후 12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부터 8시까지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거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12대 12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12시간 공복, 12시간 식사 시간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공복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더 강도 높은 방법으로는 하루 한 끼 식사법이 있습니다. 이는 22에서 23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하고 1에서 2시간 안에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5대2 방식도 있는데 이는 일주일 중 5일은 정상 식사를 하고 2일은 칼로리를 크게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단식일에는 평소 칼로리의 25% 정도만 섭취하죠. 하지만 간헐적 단식도 올바르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먼저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섭식장애 병력이 있는 분들, 심각한 저체중인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갑자기 긴 시간 단식을 시도하면 어지러움,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시에는 물, 무가당 차, 블랙커피는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크림 등을 넣으면 인슐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공복 시에는 탈수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2에서 3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세요. 긴 시간 단식을 할 때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을 조금 탄 물이나 전해질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세 번째, 단식을 깨는 첫 식사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몸의 적응을 돕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오토파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충분한 수면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사람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50대 김 씨는 6개월간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결과 체중이 15kg 감소했고 당화혈색소가 7.2%에서 5.8%로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0년간 복용하던 당뇨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죠. 40대 박 씨는 하루 한 끼 식사법을 1년간 실천한 결과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60대 이 씨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후 혈압이 정상화되고 관절염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체중 감소 때문이 아닙니다.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서 전신의 염증이 줄어들고 세포 기능이 개선된 결과인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바로 시르투인 유전자의 활성화입니다. 이 유전자는 장수 유전자라고도 불리는데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르투인 유전자는 우리 몸의 생존 모드를 활성화시킨다. 마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더 길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길수록 세포 노화가 늦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NAD라는 중요한 조효소의 수치도 증가합니다. NAD는 에너지 대사와 DNA 수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 NAD 수치를 젊은 사람 수준으로 유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저탄수화물, 고단백, 저지방.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언제 먹을 것인가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냥이 성공했을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열매를 찾았을 때만 단 것을 맛볼 수 있었죠. 즉, 우리 몸은 본래 간헐적인 공복 상태에 적응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24시간 내내 음식이 풍부한 환경은 인류 역사상 매우 최근의 일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우리 유전자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수렵채집 시대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혁명 이후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8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2주차 공복 시간을 14시간으로 늘려보세요. 저녁 8시 이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공복을 유지합니다. 3에서 4주차 16시간 공복에 도전해보세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오토파지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움이나 심한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단계를 조정하세요. 또한 간헐적 단식 중에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자가치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낡고 손상된 세포들을 청소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재생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공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이런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공복으로 유지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리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80세가 되어도 30대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치매나 암, 당뇨 같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강력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12시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젯밤 9시에 저녁을 드셨다면 오늘 아침 9시까지만 참으셔도 12시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신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고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을 허락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향한 첫걸음은 지금 당장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헐적 단식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건강해져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고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을 우리가 허락해줘야 할 뿐이죠. 건강한 100세 시대,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